오늘은 이 부동산 고민 상담에 들어온 사연을 얘기하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 2가지와 실거주 아파트 매수 전 3가지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가용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신 신혼부부이신데요. 이 대출을 활용해서 8억 초반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연봉이 두 분 합산해서 1억 원이 넘고 또 부업까지 하고 계셔서 이 소득이 원활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하십니다. 이 직장 위치는 삼성과 잠실이시고 보시는 아파트의 조건은 20평대 서울이나 수도권이시고요. 현재까지 알아본 곳은 광명, 하남의 미사, 수지구청, 기름, 관악구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알아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매매 시기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하락장이 다시 올 것인가와 둔촌주공 입주 시기에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남권으로 출퇴근 가능한 8억 원대 아파트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단기간 예측은 어떤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강남에서 상승장이 시작되었죠. 서울 중심부를 지나서 외곽까지 퍼지는 그런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계약을 하루하루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 둔촌주공 입주, 금리 인하, 전세가 상승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을 맞출 수 있겠으나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둔촌주공은 입주 시기에 맞물려서 잠깐의 휴식이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으나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송파구의 이 헬리오시티와 강동구의 입주 시기 때도 약 3%의 하락은 있었습니다. 결국 대규모 입주 때의 조정은 일시적이고 전반적인 시장에 큰 흐름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가가 유지되면서 매매가를 계속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이 매도인들도 더 이상 호가를 낮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이미 찍었거나 돌파한 단지는 어느 정도의 휴식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흐름이 길 것 같지 않고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힘을 쓰고 올라가는 단지가 어딘지, 그렇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는 단지가 어딘지 우리가 구분해둬야 합니다. 이 공부가 나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저점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면 전고점을 회복한 단지를 보기보다는 조금씩 상승 신호가 오고 있는 단지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거보다 부동산의 흐름이 빨라지긴 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분명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기, 타이밍에 대한 고민보다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데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을 넘었는데 경기도 중심축을 가느냐 아니면 서울의 구축을 가느냐 이 정도의 마지노선에 걸려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거고 결정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치를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화 가치가 큰 곳, 지금은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앞으로 많이 변화할 곳을 제가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곳들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지만 발전 여력이 있는 이문동, 장이동, 철산, 구성남 이런 곳들이겠죠. 이 금액대에서는 모든 걸 누릴 수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실거주 만족도, 투자 가치, 역세권, 학군 이 모두를 챙기기가 힘들고요. 실거주를 하는 이상 몇 가지 요인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서울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상급지로 가셔야 하고 세대수가 적더라도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이 경기도권을 원하신다면 저는 성남의 역세권 준신축이나 철산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서울 구축과 경기도권 신축 중에 저라면 어디를 선택하겠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서울 구축 아파트를 고르겠습니다. 이 과천과 송파구 그리고 목동에 제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드린 내용인데 같은 시세일 때 서울의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 더 시세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 전고점도 1억 원 정도로 더 높고 저점도 덜 빠지는, 그러니까 그래프 시세가 조금 더 위에서 움직이는 그 모양을 띄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서울의 가치는 더 높을 것이고 내가 만약 이 투자 가치를 좀 더 생각한다 그러면 서울이 더 적합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신중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전부터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온 곳을 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장이 물가도 오르면서 전세가도 함께 같이 오르고 있는 시장인데 전세가가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면 이 시장의 흐름을 쫓지 못한 곳일 수 있으니까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연자분께서
먼저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실거주 만족도를 더 우선시하는지, 몸테크가 가능한지, 또 얼마 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요인들에 답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사나 수지구청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임장을 가셔야 이 금액이 저렴하다, 이 금액이 되면 내가 무조건 살 수 있겠다, 또는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만 빠지면 나는 무조건 산다 라는 결정이 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지역을 돌아다녀도 결국에 매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겠지만 아직까지 결정 못하고 계셨던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장에 가서 동네 분위기나 실제 상승 거래가 있는 지역인지 알아보셨다면 집에 오셔서 본인의 우선순위를 세워두셔야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그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연자분은 상담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이전보다 명확해지신 것 같습니다. 동남권의 경기도 중 이 실거주 만족도를 챙길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하셔서 구성남의 준신축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언급한 단대 푸르지오와 중앙동 힐스테이트가 약 8억 원에서 9억 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모두 이 비슷한 시세로 흘러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신흥역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성남에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성남의 평지는 귀하고 앞으로도 이 평지 위주로 미래 가치를 가지고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서 임장을 정말 많이 다니셨습니다. 다양한 지역 가셨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현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장 초입이나 상승장이 시작했다라고 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이 들면 빠르게 잡아야 하고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로 엄청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것이 수익적으로 유리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조금씩 꿈틀거릴 때 혹은 이미 왔을 때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추후에 영상에서 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뤄드릴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과감하게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의 시세가 앞으로 나오기 어렵겠다 싶으면 바로 계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꿀팁들이 정말 많은데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중요한지, 투자 가치가 중요한지, 혹은 몸테크가 가능한지, 서울 구축이 좋은지, 경기도의 신축이 좋은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이나 매수 결정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이 우선순위 리스트를 체크해 보시고 임장에 다녀오세요. 첫 번째, 내 생애 주기 체크해 보기입니다. 결혼 계획, 출산 계획, 혹은 현재 아이가 있다면 학군이 중요한지,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지 등 본인이 앞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이 결정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 투자 가치가 중요한지 혹은 실거주 만족도가 중요한지입니다.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30년 차 이상이 된 아파트나 빌라에도 내가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갭 투자를 통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할 아파트를 매수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아파트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얼마가 되면 매도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파트도 결국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매도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추후에 갈아타기를 할 상급지가 어디인지 보시면 좋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고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 이후에 금액대를 정하고 감당 가능한 월 이자도 계산해보고 지역도 정하다 보면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저렴하게 보이는 물건이 있다면 큰 고민 말고 잡아야 한다는 거겠죠. 상승의 흐름이 시작되었고 이전에 봐왔던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고점을 잡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면 잡을 수 있어야 하고 옆단지와 시세 비교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